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55화 시험 후 2주일 제도전에 관한 모든 것. 참 이번 영상 참 하기 싫었고 참 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험 끝나고 수십 명의 학생분들과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듣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내년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도전에 관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기준, 그 다음에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 지방직후국 과목별로 총평이랑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또 듣고 저에게 보여주셨대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보시는 영상이고 항상 그래 왔지만 더 신중하게 정확한 정보, 올바른 영상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을 계속 던져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끝났으니까 의문을 계속 던질 건데 시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5점짜리 사지선다 객관식이에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운이 작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영역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포기하거나 버렸던 영역이 무더기로 나와서 또 점수가 15점, 20점 깎였을 수도 있고 그게 이번 시험에서는 국어였을 거고요. 과목마다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욕이 나오지만 극복을 해야 된다는 점, 억울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안 한 부분이 혹은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이 나의 합격 불합격을 좌지우지한다는 거, 이 시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많이 공부했는데 달랑 과목마다 20문제밖에 없다는 거. 근데 욕은 더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제도 하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또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수험생이기 때문에 참 이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신박해지는데 1년 내 합격 되게 많이 나오죠? 유튜브도 그렇고 또 여러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단기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성립이 됐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 수학 있나요 지금? 고교 과목은 없어졌고 여러분들 행정법이랑 행정학, 교육학, 회계학, 세법 이렇게 전공 과목들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1년 내 합격은 많지 않아요.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또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요령을 피운다거나 이런 1년 내 합격이라는 약간의 허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 수학 없어졌고요. 이런 거는 베이스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1년 내 합격이 해당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대부분 허상이구나, 많지는 않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실 초시생분들도 1년 내 합격되면 좋겠죠. 열심히 하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1년 반에서 2년 합격자가 제일 많습니다. 합격자 중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시험 보기 전에는 저도 그렇고요. 응원의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뭐가 남았던가요?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지, 내가 잘 못해서 시험을 잘 못 봐서 나온 결과를 온전히 내가 다 짊어지기에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요청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 그게 힘듭니다. 내년 도전하기까지가.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문을 던져봤는데 여기서 2주 동안에 여러 생각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험 제도와 조전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재도전 여부, 판단 기준, 과연 영철 멘토 이 수십 명의 상담을 마쳤고 이번 시험 끝나고 수백 명의 합격생을 지도해왔고 저 역시도 합격생인데 재도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갖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좀 그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경험담, 저도 뭐 제시 삼시를 해봤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게 된다면 도전을 하면은 내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도전 여부의 판단 기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두 번째, 내가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다니지 않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방해되는 요소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많고 되게 안타까운 경우예요. 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한길쌤이 말하는 난신직자. 네. 저도 1년차 때, 2년차 때 그랬고요. 이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방해되는 요소를 찾는 경우.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PC방에 가고, 뭐 새벽같이 뭐 게임을 하고, 잠을 10시간씩 자고, 집중이 안 된다는 핑계로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SNS 보고, 그리고 또 유튜브 SNS 보면은 또 공부에 다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고, 또 커뮤니티에 쓸데없는 글을 남겨요. 공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뭐 신변 잡기 글을 남기면은 그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기까지의 집중이 분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방해되는 요소를 찾는 경우, 이거를 되게 중요한 재도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부는 무던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이 많아요. 예. 그런 힘든 과정. 근데 이제 무던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성격이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만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1, 2년 공무원 시험 도전을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내 성향을 가장 잘 알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거에 맞는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년을 도전한다면은 정말 다 끊고 무던하게 집중이 안 되지만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요거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시험 15만 명, 20만 명 가까이 도전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이 2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 시험에 많이 도전을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사실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사람도 있고요. 7년, 8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구급 공무원이란 직업이 멀쩡한 직업이고 그냥 평범한 직업은 맞아요. 근데 7년, 10년 이렇게 해서 도전해야 될 직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의사 과정도 아니고 박사 과정도 아니고 로스쿨도 심지어 5년이 안 걸리는데 구급 공무원을 7년, 8년,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그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나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처음에 180강에 1500페이지 한국사 콘텐츠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공무원을 합격하고도 이 직업을 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학원을 찾아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죠. 한국사 180강, 올인원 강의가 180강이에요. 그 다음에 1500페이지 기본서예요. 지금은 이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멋 모르고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76강짜리 통합 한국사라는 콘텐츠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에이 설마 이걸로 커버가 되겠어? 이러고 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걸 주장하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하고 올바른 콘텐츠로 해도 1년 반, 2년 동안에 들똥말똥한데 이미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졌고요. 두 번째는 나태함. 저도 난신적자라 그랬잖아요. 아까 재도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사항 두 번째, 내가 방해 요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의지.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요렇게 살고 있으니까 3년 끝나고도 안 되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말을 하죠. 학교 복학을 했고 동기들, 뭐 후배들 만나고 하면은 좀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어떠니? 우리 뭐 상경계열이니까 취업도 있고 요게 좀 오래 해서 잘 안 되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주변 동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였고 이거는 이제 고쳤는데도 잘 안 됐으니까 도끼가 올라왔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평가하거나 그만하라고 했던 사람들 내가 합격을 해서 그 입을 다 찢어버리겠다. 그런 도끼로 그 다음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다, 판단으로서.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내가 나도 이런 놈이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안 하고 그렇게 접을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박영철 멘토 유튜브 영철 공방인지 뭔지 그 사람 찾아갖고 내가 합격을 한 다음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요런 의지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태하고 공부 못하고 집중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깡, 도끼, 의지 이런 거라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 동기부여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이 수험생활 하는데 1년, 2년 되게 답답하고 긴 과정이고 해서 매일마다 책상에 앉아있을 만한 유인이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를 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파이팅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일마다 그 여러분들께 그런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배가 고파서, 잠을 자거나 졸려서, 그런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애기도 아니고 누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밥 먹어라, 밥 차렸으니까 밥 좀 먹어라. 애기 같으면은 안 자니까 아이고 잠 좀 자라, 잠 좀 자라 이럴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이 공부라는 게 그것만큼의 자연스럽지는 못하죠. 근데 이거는 내가 직업을 얻고 일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근데 누가 자꾸 그렇게 매일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나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매일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시험 준비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라이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의지가 나 혼자서 너무 안 될 것 같다, 매일마다 뭔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라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중간중간에 답답하거나 이런 거는 맞겠지만 자꾸 그렇게 해서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5과목 공부 범위 설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180강에 1500페이지 기본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전체의 광활한 범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다가는 여기서 빵꾸 나고요, 여기서 빵꾸 나고, 혹은 여기서 빵꾸가 납니다. 근데 우리 시험 합격하려면 딱 요 정도 수준의 공부량이면은 합격 점수가 나오고 요거를 잘 반복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각 과목마다 뭐 기출문제 수로 따지면은 뭐 한 1200문제, 뭐 행정학은 뭐 한 1500문제, 행정법도 한 1500문제, 뭐 요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요 범위도. 근데 여기까지 공부해야 좀 안전하니까 3분의 2 지점까지 보통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이것도 다 한 거죠, 여기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요 본질 2분의 1 지점을 시험장에서 까먹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조언을 받더라도 이 시험 제도를 알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 점수를 넘을 수 있는지, 비효율적인 공부를 안 하는지 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면 좋겠고요. 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많이 틀렸습니다, 한자성어. 요런 거는 제가 기출 한자성어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은
시행처 보이시죠? 21년 국가직 9급부터 저 끝에 07년 서울 9급까지 800개가 넘는 한자성어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여기서 겹치는 거를 빼도 총 446개의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요 범위에 없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단기 합격을 하거나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촌철살인이라는 거. 그래서 찍는데 이거를 모른다.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0개, 2000개 한자성어만 외우다가는 요 범위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고 이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9급은 이런 걸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것까지 다 하다가 이제 이거는 외우겠죠. 기출에 나왔으니까. 요런 것까지 하다가 저처럼 180강짜리 듣고 1500페이지 기본서 외우다가 요 정작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관리반하고 제가 1대1 학습상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범위는 제가 설정을 드려요. 상담하시는 분들께 엇나가지 않도록.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 올인원 강의를 다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인원 강의가 보통 이 범위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땐 3분의 2 지점이고, 올인원 강의가 좀 더 길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요 지금 별표까지 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별표는 기출이 안 된 부분이나 무궁무진한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올인원 강의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짧은 거는 요 3분의 2 범위가 맞고요. 좀 긴 올인원 강의는 여기까지, 별표를 제외한 여기까지. 근데 이 많은 양의 올인원을 한 과목당 96시간 정도 평균 되는 그런 거를 5과목을 다 다시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법, 행법, 법 96시간이기 때문에 보강이 들어가면 더 많아질 거고, 요렇게 4시간짜리 강의가 24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 과목에 한 달이에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일마다 8시간씩을 그 과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초시 때 1회 독재 이렇게 올인원을 들었는데 요거를 다 다시 듣는다. 그러면은 5과목이면은 4달이 또 금방 지나가고 눈 내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만 듣자. 부족한 것만 뽑아서 듣고 정말 필요하면은, 아니면 나는 이 과목 이번에 시험 50점 이하로 받아서 60점 이하로 받았는데 그것도 다 찍어서 받은 거다.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차라리 다 듣는 게 낫다. 그런 과목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투표를 올렸잖아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돼서 올인원을 처음부터 듣겠대요. 그게 50%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단원별 기출을 내가 풀어가면서 모르는 것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올인원 한 과목에 예를 들어 96시간 정도 평균 요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듣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혼자서 또 계속 반복하고. 여기 이분 합격생이에요. 스택님님. 이번에 검찰 사무 평균 93점으로 아주 우수하게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한 부분만 들었대잖아요. 요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 문법 부분에서도 내가 의문론에 이어지는 표준발음법은 알아. 로마자 표기 쉬우니까 알아요. 한번 드러나서. 그런 거는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부분만. 이번에 국어 15번 지방직에서 끼이다, 메이다 요거 틀렸어요. 사동, 피동. 내가 이거를 해설을 봤는데 알 것 같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거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동 부분, 피동 부분만 문법에서 뽑아서 이론을 들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예를 들어 뭐 행정법 A 선생님을 들었는데 이번에 뭐 결과가 안 좋아요. 솔직히 한번 들어서 쉽지 않거든요. 행정법이나 다 외계어기 때문에 행정하기든 뭐 교육하기든 회계하기든. 근데 그래서 1년 동안에 다른 B 선생님으로 바꿔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가 잘 안 나와. 그럼 또 C 선생님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C 선생님이 가장 베스트 선생님이 돼요. 왜냐하면은 A랑 B랑 들으면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C를 들으니까 C가 제일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듣는, 저도 추천하는 선생님들 대부분 검증되셨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평가를 하기도 좀 민망한데, 그 합격생들도 많이 나왔고요. 훌륭한 콘텐츠들 갖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시고, 제가 볼 때 행정법은 바꾸겠다면 저는 유희윤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거나 강의를 다 들어본 것도 아닌데, 에스타트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워낙 학생분들의 반응이 좋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들어본 거예요. 강의를 에스타트를 9강짜리를 9시간 들어봤는데 다르긴 다릅니다. 예. 설명해 주시는 게 행정법 설명해 주시는 게 어려운 단어를 쉽게 이해를 시키려면은 사례를 많이 들고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시더라고요. 많이. 행정 주체를 설명하더라도 어떤 거를 설명하더라도 쉬운 말로 바꿔서 잘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행정법. 그래서 올인원을 다 듣지 말자. 내가 모르는 부분만 뽑아서 듣되 내가 어디가 어떻게 모르는지를 잘 모르면은 단원별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아는 부분은 빨리 풀 거고 이해되고 한 번 더 다진다는 생각으로 빨리 풀고 모르는 문제, 모르는 보기가 나오면은 그 부분 해설을 보고 익히자. 근데 거기서 이해가 되면 끝내면 되고 흐름 전체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부분 올인원 뽑아서 들으면 됩니다. 요약 강의보다 올인원을 이렇게 줄여서 듣는 게 더 낫고요.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 한국사 20문제를 직접 제가 풀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수십 명의 학생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참 고민 끝에 진행을 했습니다. 좀 잘 들으셨는지 아니면 와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내년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고민 끝에 좀 진행을 해봤고 좀 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공부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고 내년을 하신다면은 정말 그런 상황이 안 발생이 되도록 차근차근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담도 하고 또 공부 시간 확보하도록 준관리반 운영하고 어쨌든 최대한 공부에 도움되는 콘텐츠들 계속 진행을 해갈 테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네이버 카페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